안녕하세요, 다트라이더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와사키 W800과 트라이언프 T120을 제가 둘 다 소유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. 가와사키 W800은 굉장히 오래된 베스트셀러죠. 트라이언프 T120도 말할 것 없고, 둘 중에 역사는 사실 T120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둘 다 원조를 따지자면 굳이 T120이 맞겠지만, T120이 아니라 이제 T100이겠죠. 트라이언프가 원조가 맞겠지만 이미 가와사키도 6, 70년 그만큼의 어떤 역사와 헤리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는 원조를 어떤 게 원조다 이렇게 찾는 것은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. 가와사키는 가와사키대로의 팬들이 있고 매니아들이 있고, 트라이언프는 트라이언프대로의 매니아가 있죠.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노튼이라는 회사도 있었지만, 노튼이라는 회사는 이제 역사로 없어졌기 때문에,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, 두 모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둘 다 디자인은 굉장히 아름답죠.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쎄 너무 옛날 오토바이 같다, 2차 세계대전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 같다, 이런 생각을 주게 만드는 디자인이겠지만, 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둘 다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, 내가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시동을 꺼먹었어요. 충격적이야. 시동을 한 번도 안 꺼먹던 제가 영상 촬영 중에 출발하면서 시동을 꺼먹었습니다. 제가 얼마나 영상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? 온 생각이 여기에다 몰두해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하면서 시동을 꺼먹어 버렸어요. 그 뒤에 차가 없어서 그렇게 창피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일단 디자인은 둘 다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W800 모델은 사실 두 브랜드 자체 다 브랜드를 가리고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면, 아마 같은 바이크라는 이 바이크 두 대가 어떻게 다르지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만큼 거의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. 제 보기에는 기준으로는 둘 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트라이언프보다 조금 더 W800의 아름다운 부분은 우측에 이쪽에 베벨 기어가 들어가 있죠. 이 베벨 기어가 굉장히 예뻐요. 글쎄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싫어할 수 있지만, 저는 그 디자인, 그 조형미만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베벨몽이라 그래가지고 넋을 잃고 계속 바라보는 그런 현상을 주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베벨 기어 쪽에 소음과 누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,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,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참 예쁘다 라고 판단합니다. 디자인은 둘 다 예쁘고요. 성능이 이제 당연히 트라이언프 T120과 비교하면 W800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. cc 자체가 1200cc와 773cc라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기량이 깡패다, 그 말처럼 이 cc의 차이는 어떻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. 773cc와 1200cc면 거의 427cc의 차이인가요? 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, 125cc가 몇 대예요 벌써. 그 정도의 성능 차이면은 사실 성능은 넘사벽이라고 하는 게 맞죠. 그러나 이 클래식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능에 목매이시는 분들은 없어요. 고속으로 타려고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. 좀 이제 예쁘고 이쁘장하게 깔끔하게 옷 입고 유유자적하게 진짜 커피숍 다니면서 주변을 구경하고 배기음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클래식 바이크를 타시기 때문에, 아마 다들 이렇게 재원을 보고 성능을 보고 마력이 얼마야, 토크가 얼마야 이러면서 바이크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이제 좀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다가 기변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T120도 부족하긴 부족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이게 토크발로 T120에 3100rpm에서 터져 나오는 105Nm의 토크가
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지만 W800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내려놓고 타셔야 된다는 거. 하지만 뭐 130, 120, 120, 130까지 나가는 데는 두 바이크 다 문제가 없습니다. W800도 그렇게 150, 160까지 뭐 땡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. 근데 제게 바이크가 카페 모델이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셰퍼레이트 핸들을 가지고 있고 앞에 뭐 작지만 쬐끄만 카울이라도 하나 붙어 있어서 비키니 카울이 하나 붙어 있어서 바람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피할 수 있어요. 가슴팍으로 오는 바람 영향도 좀 덜 받고 앞으로 좀 수그리다 보니 바람을 생각보다 피할 수 있어서 사실 T120으로 다닐 때보다 W800 카페로 다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빠르게 다녔던 것 같아요. 알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비웃겠지만 트라이언프는 그냥 T120 정도 120, 130km 이상 나가기는 힘들어요. 오토바이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오토바이는 뭐 180, 190까지도 땡깁니다. 근데 바람 때문에 바람과 싸우자 자세기 때문에 그렇게 막 땡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. 아따 벚꽃 이쁘다.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수그리다 보면 W800 같은 경우는 카페 모델이다 보니까 수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바람이 좀 피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150 이상 땡기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원래 안전하게 타려고 클래식을 타는 것과 취지에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그리다 보니까 이 팔목 쪽에 부담이 많이 와서 그것도 뭐 적응하면 좀 편하긴 할 텐데 팔목 쪽에 부담이 좀 오는 편이라 그래도 그냥 여유있게 유유자적 타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변을 하긴 했는데 뭐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사실 W800 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오 포톨 보셨어요 여러분? 저런 거는 밟으면 바이크가 휘청합니다. 포톨 조심하세요. 항상 시야를 앞에 고정하시고 전방 시야 주시. 두 모델에서 이제 뭐 우열을 가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니에요. 어떤 바이크가 좋고 나쁘고는 세상에 없습니다. 뭐 쉽게 얘기해서 T120, 트라이언프 T120과 예를 들어서 뭐 듀크 790 네? 두 개 비교를 하라 그러면 허스크바나 뭐 비트필렌 701과 비교하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바이크가 좋은 바이크입니까? 네, 그런 거는 답이 없는 거죠. 뭐 조금이라도 비싼 바이크, 만약에 둘 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비싼 바이크를 받는 게 맞는 거지만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바이크라고 우리는 평가할 순 없어요. 때에 따라서는 슈퍼커브가 최강의 바이크이기도 하죠. 뭐 어디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서 어디 흙길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뭐 차도 못 돌리는 그런 곳에 슈퍼커브는 그냥 지 맘대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한테 자기 그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거죠. 어떤 바이크가 좋은 바이크는 없어요. 그래서 W800과 T120도 둘 중에 뭐가 좋은 바이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. 그냥 자기 성향에 맞는 바이크를 찾으시면 돼요. 단지 이제 우리가 가격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W800이랑 T120은 신차 기준으로 한 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. 슈퍼커브는 두 대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. 그 다음에 어지간한 쿼터급도 비용을 조금만 보탠다면 한 대 더 드릴 수 있는 비용입니다. 그래서 500만원의 차이는 적은 게 아니라는 거. 그만큼 500만원의 차이가 지는 만큼 그 이제 품질이나 또 엔진 배기량의 차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점,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래요. 아, 꽃들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혼자 나오기 아까운 날이네요. 애들이라도 와이프라도 뒤에 태워가지고 꽃 구경이라도 시켜줄 걸 그랬네. 이 힘에 있어서는 단연 트라이언프 T120이 얼등하게 좋고요. 토크나 이런 게 사실 W800 같은 경우는 약간 T120을 타다가 타면 좀 부족하다 느껴지실 수 있어요. T120 자체가 마력이 높진 않지만 토크 때문에 저속에서 힘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, 물론 RPM을 2000 이하에서 변속하고 다닌다 그러면 두 바이크는 뭐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고요. T120 같은 경우는 아까 31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 그러는데 3000을 좀 넘기면서 변속을 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미친 황소라고 하는 것처럼 3단과 4단에서 굉장히 좋은 빠따를 느낄 수 있어요.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알차나 뭐
네이키드만은 안 되겠지만 이 클래식한 오토바이들 중에서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. 근데 이제 W8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당길 때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, 그 다음에 기어가 T120은 6단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널널합니다. 뭐 고속에서도 100이 좀 넘어가서 120 정도에서 달리는 상황에서도 6단에서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널널하고 뭐 힘이 딸리고 그런 거는 못 느끼는데, W800 같은 경우는 한 120, 130에서 RPM이 거의 4,000, 3,000 몇백에서 4,000을 바라보는 그런 RPM이다 보니까 약간은 오토바이를 좀 물론 오토바이 RPM은 그 이상 더 땡겨도 되게끔 되어 있지만 클래식 바이크들은 그렇게 허용저기가 높진 않아요. 특히나 W800 같은 경우는 고 RPM을 많이 쓰는 경우에 이 베벨 기어에서 누유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죠. 아무래도 혹시 누유가 생기진 않을까. 뭐 사람마다 틀리다고는 해요. 4000rpm 맨날 땡기고 다녀도 나는 누유 없었다, 그거는 뭐 그냥 뽑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, 근데 대부분 누유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RPM을 좀 고RPM도 아닌데 사실은 4000은 그 이상 치는 분들이 누유가 좀 있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의 부담을 주기는 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성능이 좋은 T120이 유리할 것이고, 이제 미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 트라이언프 변속하는 부분에서 1단에서 2단, 3단까지 올라갈 때 뭔가 이제 기어 넣을 때 뭐가 딱 기어가 잘 들어가는 느낌은 잘 나는 건 좋은데,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약간 미세하게 혹시 기어 사이에 모래가 껴있나? 왜 이렇게 지근지근 거리는 느낌이 나지? 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.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T120을 2대째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바이크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 2대가 똑같은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,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팅이 그런 겁니다.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2대 다 세팅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, W800 같은 경우는 외국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미션 박스 안에 버터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어 넣는 건 굉장히 부드러워요. 기아 변속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지? 확실히 이 일제의 어떤 정교함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진짜 안에 바다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무 부드럽고 변속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또 W800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주행 중에는 1단에서 상단으로 올릴 때 중립으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주행 중에는 정지 상태에서는 들어가는데, 일단 바이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1단에서 위로 올릴 때 무조건 2단으로 들어가요. 중립에 걸리지 않아요. 이 부분이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해요. W800을 몰고 다닐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, T120 같은 경우는 가끔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살짝 그냥 톡 올리다 보면 중립 들어가 있어. 나도 모르게 혼자 엑셀 윙 땡기고 주변 사람들 민망해서 쳐다보게 되고 이런 상황 가끔 나오거든요. 뭐 신경 쓰고 타면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무의식 중에 가끔씩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W800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사실 뭐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니면 트라이언프 쪽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적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또 어시스트 클러치, 슬리퍼 클러치 이런 거는 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슬리퍼 클러치 작동하는 거는 사실 많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, 어시스트 클러치가 이제 보통 클러치를 뗄 때 이제 RPM을 자동으로 좀 보정해주는 기능이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취향인 W800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T120은 엑셀을 클러치를 살짝 떼면 드르릉 드르릉 하면서 이제 내가 엑셀을 이렇게 부릉부릉 하는 후까지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, W800은 좀 균일하게 RPM이 올라가졌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W800은 저번 달에 내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비교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제 기억엔 그래요.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이제 뭐 큰 코너들 말고 동네 골목길에서 코너를 돌 때 기아를 2단까지 내리긴 그렇고 3단으로 코너를 돌아야 될 때
T120이 조금 더 헐떡거려요. 막 시동이 꺼지는 건 아니지만 막 그게 드륵 하면서 약간 그 헐떡거리는 느낌이 더 나면 가와사키 W800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았다는 거.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W800이 조정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두 차의 공차 중량은 거의 같거든요. 무게는 거의 같은데 직접 운행했을 때 W800이 약간 더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거의 무게가 흡사한 거에 비하면 T120보다 W800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뭐 그거는 사실 한두 시간만 타면 적응이 되는 부분이라 어느 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운데,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그 어시스트 클러치나 이런 거에서 오는 것도 있지 않나. 그냥 제가 뇌피셜입니다. 뇌피셜.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. 근데 아마 만약에 두 대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드시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뭐 괜히 뭐 어떤 제조사한테 돈을 받고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더 좋게 써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. 일단 그런 느낌이 있고, 근데 문제는 W800에서 또 단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으면, 여기 지금 조절식 클러치 레버가 있지 않습니까? 둘 다. T120은 이 조절식 클러치 레버를 맨 가깝게, 나한테 가깝게 지금 4단에 되어 있는데, 이렇게 해놔도 뭐 기어 변속 하는데 전혀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. 기어 다 잘 들어가고. 근데 W800은 이것을 제일 가깝게 해놨을 때 평상시 올리는 기어는 상관없는데, 이제 보통 신호 걸려서 기어를 한 단씩 내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천천히 갈 때는 괜찮은데, 갑자기 빠르게 좀 기어를 내려야 될 때 5단부터 탁탁탁탁 내리다 보면 기어가 허당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. 몇 번, 아니 꽤 많이 겪었어요. 허당을 탁 쳐요. 그래서 나중에 가와사키 바이코스 쪽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, 그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. 혹시 클러치를 제일 가깝게 해놓지 않았냐, 그렇다 했더니 그거를 조정해봐라 라고 바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조사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를 조절을 하는데 가깝다고 해서 기어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럼 자기네가 조정을 해서 나왔어야지. 조절식 레버가 왜 들어가요? 왜 필요해요? 그냥 단일 세팅으로 놔주지. 조절식 레버는 말 그대로 조절을 해라는 얘기인데, 조절을 했다고 해서 그게 기어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절식 레버에 문제가 있는 거죠. 이거는 글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제의 정교함의 어떤 그런 것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. 뭐 그것만 조금 앞으로 당겨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, 그래도 알고서 개선이 안 됐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LED가, 가와사키는 W800은 이제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죠. 18년식부터 그렇게 나오고. 근데 뭐 기존의 가와사키 오너들은 라이트가 커지면서 조금 대도 같아 보이고 안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, W800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T120은 그냥 벌브 타입에 들어가고 LED DRL만 있습니다. 데일라이트만 들어오죠. 개인적으로 가와사키 LED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밝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이제 클래식의 디자인을 해친다, 클래식은 그렇게 타는 게 아니다, 뭐 이렇게 해서 벌브 타입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신데, 개인적으로는 뭐 밝으면 밝을수록 안정장비는 좋으면 좋은 거니까, 좋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LED 타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광량도 충분했고 디자인도 겉에서 볼 때 포스도 있고,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뭐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.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교 대상이 아니죠. LED 헤드라이트 외에는 모두 트라이언프 T120이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ABS, TCS 앞뒤 다 들어가는 거, 그리고 TCS는 앞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. 예. 그리고 뭐 핸들 열선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메인 스탠드도 장착되어 있다는 거, 뒤에 그립 레일이나 이런 것도 물론 T120에만 해당되지만 장착 기본으로 나온다는 거. 근데 사실 가격이 500만원 싸니까 그거는 뭐 얘기 하나 안 하고요. 근데 이제 ABS, TCS, 그 다음에 주행 모드가 들어가는 거, 이런 거는 트라이언프만의 강점일 것 같아요. T100 모델에도 들어가기 때문에
사실 오토바이가 안전장비가 자동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ABS는 물론이고 TCS도 그렇고, 하다못해 이제 슬립에서 어떤 뭐 나엽이나 모래를 밟았을 경우에 한 번만 작동해줘도 그 옵션 값을 뽑는 그런 안전 장비라고 생각하고,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레인 모드 같은 거 켜놓으면 굉장히 좋아요. 그 텐덤 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 트라이언프가 그래도 토크가 세기 때문에 텐덤 할 때 이제 살짝만 엑셀을 감아도 뒷사람이 막 떨어질 것처럼 불안해하는데, 레인 모드를 켜놓으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출발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행 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. 그리고 가와사키는 뭐 ABS를 이번에 적용해주긴 했지만 기존 모델은 아예 ABS 자체가 있지도 않았죠. 그런 면에서는 옵션 쪽은 아무래도 트라이언프가, 그래서 트라이언프가 인기가 더 많지 않나. 요즘 시대에 옵션, 안전 옵션 많은 건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.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. 클래식 바이크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배기음, 고동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. 두 기종을 비교하면 뭐죠, 압도적으로 트라이언프 쪽의 승리라고 봐요. 이거는 뭐 CC와 상관없이 T100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T100도 W800하고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이 고동감 같은 거는 트라이언프 쪽이 낫지 않나. 왜냐면 W800은 글쎄 이 정차 시에는 잘 모르겠어요. 둘 다 뭐 정차 시에는 트라이언프 쪽도 어느 정도 엔진열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배기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둘 다 순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냥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. 할리, 저는 이제 처음에 883R로 입문했기 때문에 할리만큼 좋은 배기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가와사키도 마찬가지예요, 그 부분은. 근데 이제 그 고동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, 우리가 출발하면서 기아 이제 2단 3단 올려가면서 엑셀을 당길 때 다다다다다다다 하는, 부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어떤 따발총 쏘는 그런 소리 같은 거, 그런 거 흔히 보통 고동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게 트라이언프 차는 순정에서도 제법 나옵니다. 그래서 트라이언프 오너들이 보면은 머플러 튜닝을 많이 안 타고 순정으로도 잘 즐기시는 게, 순정 머플러도 소리가 많이 작지는 않고 고동감이 제법 나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불만 없이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W800 기준으로는 제가 듣기에는 너무 심심했어요. 거의 뭐 주행 중에 헬멧 쓰면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해야 되나? 고동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가 좀 어렵다, 이렇게 생각해서. 그래서 W800은 만약에 타신다 그러면 꼭 머플러를 튜닝해서 타셔야 된다는 거. 뭐 본인이 그런 걸 소리를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, 내가 그런 걸 좀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머플러 튜닝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. 하지만 트라이언프는 어느 정도 순정을 즐길 수 있다. 뭐 트라이언프에다가 그 머플러 바꾸면 더 좋습니다. 소리는 뭐 후적도 빵빵 터지고 소리는 더 좋아져요. 그렇게 슬리본만 바꿀 수 있게끔 구조 변경이 가능하게끔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, 그래서 트라이언프 타시는 분들 머플러 튜닝 추천드리는데, 그래 뭐 그 튜닝 한다고 해도 105dB 안 넘으니까 구변 충분히 가능해서 더 재밌게 타실 수 있고, 근데 순정도 충분하다는 거. 근데 W800은 순정으로는 너무 심심하다는 거,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가끔 동영상 보면, 가와사키 W800 유튜브 동영상 보면 뒤에 배기음 되게 좋게, 되게 아름다운 길을 배기음 되게 좋은 소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시는 분들 계셔요. 근데 그게 순정이 아닐 것 같고, 만약에 순정이라 그러면 배기 쪽에 따로 녹음 마이크를 해가지고 따로 배기 그 수음을 한 거예요. 소리를 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순정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저도 그것만 믿고 했다가 이거 진짜 유튜브 동영상 믿을 게 못 되는구나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믿으시면 저랑 똑같이 실망하실 거예요. 뭐 그러니까 배기 튜닝을 하수 타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실제로 뭐 인터넷에서 배기 튜닝 되어 있는 부분은 소리 들어보면 괜찮더라고요.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감 같은 거 보면, 트라이언프는 요런 데 보면 요렇게 로고나 뭐 트라이언프 로고 이런 것들 곳곳에
굉장히 트라이언프 이 디테일 로고나 이런 거에서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. 발판 모습이나 후속 발판 뭐 이런 것들 봐도 굉장히 소재도 그렇고 제품 자체가 뭐 일부러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다, 약간 프리미엄 쪽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W800은 뭐 발판이나 이런 건 사실 그냥 뭐 슈퍼커브랑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. 어떤 그 일제기 때문에 어떤 부품의 마감이나 어떤 정교함, 뭐 조립의 완성도 이런 건 높아요, 굉장히. 근데 이제 부품 자체가 막 되게 고급스럽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원의 가격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. 지금 윙커 같은 경우도,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셔요? 크롬으로 저렇게 스텐, 뭐 크롬 녹음한 스텐이겠죠? 스테인로 재질로 저렇게 해놨는데 단단하게. 가와사키는 저런 부분도, 그래서 모델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그런 마감을 볼 때, 그래서 그런 마감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트라이언프 쪽이 좀 더 좋지 않나. 뭐 아까 근데 뭐 이거는 계속해서 가격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게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렇지만 뭐 W800도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. 크롬 쪽의 소재나 뭐 이런 거, 머플러 쪽의 소재나 이런 거 보면 녹 안 나고 굉장히 좀 오래 가게끔 잘 만들었다, 소재가 블링블링하게 좀 좋은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건 느껴집니다. 그 도색한 거, 도장 퀄리티, 연료 탱크나 이런 거 도장 퀄리티는 뭐 두 모델 다 좋아요. 가와사키는 뭐 그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, 도장 부분에 대해서. 둘 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. 도장 기술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다. 그리고 내구성도 사실 뭐 내구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뭐 둘 다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. 뭐 가와사키 뭐 내구성 뭐 그렇게 떨어지는 편 아니고, 트라이언프도 일제 내구성을 가진 영국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크게 고장 나는 사례를 제가 못 봐요. 저는 오토바이 자동차 카페를 거의 한 200개 정도 가입해 있어요. 예전엔 차에 미쳐서 그랬고,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. 그런데 대부분의 카페에 모든 글을 보지는 못하지만 대다수의 글을 볼 수 있는 정회원 수준으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. 뭐 댓글 10개 달고 방문 10회 이상 해야 등업되고 그러잖아요. 저는 또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등업 기준은 다 하기 때문에 가입은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어떤 차든지 다 보통 이슈가 있잖아요. 어떤 모델은 어떤 이슈가 있고, BMW 모델은 시동 꺼짐 이슈가 있고,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, 트라이언프 모델은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.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편은 아니고, 제가 위치를 잊어버렸는데, 지금 이게 오른쪽 브레이크 있는 쪽 아래 엔진 오일 체크할 수 있는 그 창 있지 않습니까? 그 옆에 나사 쪽에서 누유가 있는 게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, 그거는 뭐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, 또 모든 게 그렇지 않고 아마 잠깐 그러고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슈 하나 본 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를 못 봤어요. 근데 뭐 W800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이슈가 있는 편은 아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벨 기어 누유 뭐 요쪽 하나 있는 것 같은데, 뭐 둘 다 뭐 크게 치명적인 어떤 그런 바이크의 저기는 아니어서 내구성 자체는 두 모델 다 참 괜찮지 않나. 여러분들이 뭐 크게 그래도 저기 안 하고 탈 수 있는 저기 아닌가. 유지 관리비는 뭐 가와사키가 일제치고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엔진 오일 교체 비용 이런 거 문의했을 때 W800은 그래도 10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고, 트라이언프 T120은 그래도 한 20만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제가 뭐 안내해드리지 못하는데, 뭐 일단은 그 정도의 비용 차이. 튜닝하기나 이런 거는 뭐 두 모델 다 애프터 파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서 커스텀하기는 두 모델 다 괜찮다는 거,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
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바이크가 더 좋고 어떤 바이크가 더 나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자기한테 맞는 바이크를 찾느냐, 뭐 그런 차이고, 두 바이크 다 글쎄 뭐 제가 뭐 둘 다 괜찮은 바이크라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두 바이크 다 추천드릴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. 어떤 바이크를 타도. 근데 이제 뭐 W800을 사시면 사실 트라이언프 T120이 계속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렇거든요. B급이 남아있으면 계속 궁금해요. 트라이언프 T100을 사셨던 분들도 T120이 궁금해서 다시 기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 거 보면 만약에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려면 한 번에 가라, 이런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. 어떤 그냥 이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바이크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왔고, 그냥 나는 어떤 클래식함에 어떤 옷 맞춰 입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경험하시겠다, 어떤 성능 이런 건 나는 절대 상관없다, 뭐 옵션도 뭐 추울 때는 거의 타지 않고 옵션도 안전 옵션도 그렇게 뭐 크게 상관없다, 이런 분들은 W800 타셔도 크게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. 바이크 자체가 나쁜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, 굉장히 좋은 바이크이기 때문에, 또 거기서만 오는 W800에서만 오는 그 감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 여러분하고 이 W800과 T120의 비교 시승기를 위해서 집 밖을 나섰는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서 아주 멀리 오게 됐어요. 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고가 없이 이렇게 애드립으로 생각해서 그냥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놓치고 말씀을 못 드린 점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 생각나는 대로 자막이나 이런 것들로 추가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급적 제가 느꼈던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물론 제가 느낀 게 정답은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사람은 100이면 100,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. 어떤 바이크는 어떤 사람한테 딱 맞는데 어떤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같은 바이크인데도 허리가 아프다, 팔목이 아프다, 목이 아프다, 굉장히 불만적인 요소가 많아지죠. 이 진짜 100개의 바이크는 다 100개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떤 바이크도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. 결코 W800이 T120에 비해서 나쁜 바이크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가성비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. 왜냐면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바이크잖아요. 왜 똑같은 바이크를 500만원이나 더 주는지 이해 못할 거예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W800은 정말 우월한 가성비를 갖고 있다는 점,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도 비싸죠. 1300 얼마, 1400돈 나오는 것 같은데 2021년식은 조금 더 올랐다는 것 같아요. 1400 가격대인 것 같은데 그 가격은 뭐 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CC에 대비해서. 그렇다고 무슨 진짜 옵션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, 클래식 쪽에서는 괜찮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제가 느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요.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요. 뷰도 굉장히 좋고 멋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 주말마다 지금 3주째 비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해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, 오늘 좀 안전하게 바이크 주행하시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이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